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김순환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기초과학 포럼에 대해서 발표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아직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들었었고요. 이런 내용을 이제 제 짝꿍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나의 얘기를 한번 해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라봤던 기초과학 교육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라고 조언해줘서 그래, 그럼 내가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를 대표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더니 나는 지방에 있는 신진 여성 과학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제가 신진 여성 과학자가 바라본 기초과학의 위기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신진이니까 이 과정을 이제 뚫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한번 요 과정 동안에 느껴지는 생애 주기별 기초과학 교육의 위기 요인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제 생각에 여기서 요즘에 느껴지는 이제 위기는 내용 경감과 이제 범위 줄이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정책하시는 분들께서 왜 이렇게 내용 경감을 많이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분들도 이제 학생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싶어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쉬워지는 것이냐? 저는 이게 결코 쉬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오늘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경감이 고등학교 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과 고등학교 사이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저도 이제 뒤에 경험을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한테 진짜 뭐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하는 걸 대학교 때 저희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학원도 당연히 이제 기초과학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교수님들께서 많이 잘 아시겠지만 지속성과 다양성 기반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실은 그 이후에 고려대 이강현 교수님께서 많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왜 기초과학을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직업적 안정성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아실 것 같지만 2025년이 되면 고교 물리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물리학 1, 2를 배웠었는데 물리학 1, 2가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보통 알고 있는 1, 2 과목들이 사라지고 이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 이수 단위도 12에서 이제 10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점점 내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전 처음에 이제 오타인 줄 알았는데 역학과 에너지도 있고 물질과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에너지와 저 에너지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지를 애들이 알까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방향성은 뭐 당연히 그 필수 이수학 정도 바뀐 걸 봐서는 더 내용을 줄이고 싶고, 그리고 물리에서는 이제 수식도 이제 많이 줄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것도 더 줄이고 이것도 줄여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줄었을까?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떠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찾아봤더니 2009 개정 물리학 선제교육 과정을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어쨌든 요렇게 쭉 컨텐츠들이 있고 페이지 수가 한 300페이지 가까이가 됩니다. 그런데 2015 개정을 보시면 200페이지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용이 빠졌겠죠. 분량이 30-40% 감소가 됐으니까 RLC 회로 삭제, 로렌츠 임 삭제, 양자역학 등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쭉쭉쭉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는 쭉 이어질 전망인데요. 왜냐하면 2028년 수능 개편을 보시면 원래는 그나마 이제 저거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세 과목 선택이었나? 어쨌든 뭐 많아서 보통 이제 물리 1 선택하면 2도 선택하고 뭐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택 2니까 아까 들으셨다시피 이제 생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생지하자를 하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통과학만 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래, 학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안타까우셨겠지. 그럼 범위를 줄여서 애들이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좀 다른 걸 하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만약에 학생이 10시간을 공부하는데 그동안 공통과학을 5시간 했고 생지를 5시간 했다면, 그러면 빼주면 그 다음에 5시간만 공부를 하고 5시간 다른 걸 할 것인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공통과학만 10시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적은 범위를 파고 또 파서 그 재미없는 걸 계속을 재미없다고 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그 범위를 좁은 데서 굉장히 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를 이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무위키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무위키도 엄청나게 많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위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이제, 근데 또 우리가 줄은 세워야 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수능이라는 큰 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줄은 세워야 되니까 그 문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범위가 적은데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꽈야겠죠. 그래서 범위를 줄일수록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 킬러 문제가 양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 고교 분량 범위 저감 조치로 대학 수업과 연계성이 뚝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대학교 시간표의 고등학교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킬러 문제에 의해서 학생들 자체가 이제 고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 수능이라는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에 와서 얘가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 이름 그대로 대학 교육을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 판별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거가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줄면서 잘 안 배우고 오니까, 실은 이게 경북대학교 저가 이제 경험했던 건데, 2021년에 레이저 포인터를 쏘고 싶은데 없으니까 답답하군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비교과 온라인 강의 기획안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수학을 너무 안 배우고 오니까 물리를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수학 있는 기초 물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벡터도 가르쳐주고 행렬도 가르쳐주고 2차원상에서의 운동, 전 이걸 가르쳤습니다. 포물선과 등가속도 운동. 이거를 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전 들었지만, 제 책임 시술 이외에 더 다른 로드를 하면서 이제 가르쳤었죠. 그리고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일반 물리학 수강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와서 기초 수학을 너무 안 배우고 오니까 학생들이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만 겪은 게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흥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뭐 과학에는 흥미를 잃게 되고 포기하는 대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시 이론 강의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뭐 3년이 지난 이후에 학과의 신임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거를 준비하는데 혹시 일반 물리 강의하면서 힘든 점 없으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작년과 올해 이제 물리학의 기초 및 일반 물리학원, 그러니까 사범대 물리교육과에 오는 친구들을 가르쳤던 분인데, 말해주기를 일단 문제,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해서 미적분과 벡터를 안 배우고 오니까 일단 애들이 수업 집중도가 뚝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힘들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런 학생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수업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운된 느낌을 받았다라 그랬었고, 그리고 뭐 당연히 자기가 이제 미적분과 안 배우고 왔더라도 하면 되는데 못 따라가니까 나는 물리 못하나 보다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또 그럼 복습을 또 하기 싫어지겠죠. 결국에는 이거랑 이제 같은 궤의 말인데,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해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 때 내용이 줄어드는 것들이 대학에 올라오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그나마 물리 교육과에 온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의 흥미가 감소를 하고, 교수는 강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되면은 미니멈이 이제 책임 지수가 이제 9가 있는데 한 학기에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 이거와 행정을 하게 되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남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신임 교수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한 학기 중에 하루에 2시간씩이라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하고 행정하고 나면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 연구를 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건 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일단 이런 갭이 생기니까 원래는 아마 학생들의 부담을 줄어들고 사교육을 줄이고자 함이었겠지만 오히려 이제 대학생 대상으로도 사교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대상 사교육 양산을 보시면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기초 안 알려주니까
경북대 알려줬었는데 서울권의 대학 안 알려줬었나 봐요. 하여튼 알려주지 않으니까 학원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학원 반을 들어라 이러고 또 이제 수업 못 따라 과외 받는 이공대생들 뭐 요렇게 이제 이런 기사들도 이제 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고등학교 때 애들이 힘드니까 그걸 좀 줄일 테니까 대학에 다 가르쳐 보는 건 어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대학교의 고등학교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서 근데 물리학과생인가 싶었던 게 여기 일반 물리학 실험 이렇게 일반 물리학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근데 대학이라는 게 꼭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양한 이제 젊은 날을 즐길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런 거를 하게끔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대학이 내용을 줄이면 되지 않아? 굳이 뭐 다 가르쳐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어이구야 이제 미래 한국이 이제 과학기술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양자 뭐 물리 관련해서는 뭐 양자도 있고 뭐 소재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 소재에서 2차 전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역량 및 또한 이제 대학교 때 이후로 이제 과학을 들어볼 일이 되게 점점 없어질 텐데 대중의 이해도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늘리는 것도 대학에서 다 가르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줄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나마 제가 근데 이렇게 줄어서 고등학교 친구들의 고통이 줄어들었다면 그래도 대학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더 10대 때 다른 활동을 많이 하고 재밌었다면 괜찮지 않느냐. 근데 내용 경감이 정말 쉬워지는 걸까에 대한 답이 no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이 공부의 신 강성태라는 분이 최근에 올린 유튜브 영상이었는데요. 어쨌든 시험을 통해서 변별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지역화되고 학생들이 고통을 더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잘 안 보이는 변별을 가져야 되니까 문제를 꼬고 또 꼬고 근데 범위를 줄였으니까 문제가 미친 듯이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서 어렵다라는 게 되게 이상한 식으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는 이제 박사님이 자녀가 중학생이 그랬는데 화학 문제를 받아봤대요. 시험 문제를. 그랬더니 어느 원자에는 SO비탈과 PO비탈이 몇 개가 있을 텐데 그거를 뭐 곱한 숫자가 얼마냐. 뭐 이런 게 화학 문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지엽적인 암기를 위한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댓글도 보시면 현직 수학 선생님인데 사교육을 줄이겠다니 범위를 줄이니 변별을 주기 위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책자 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과목 수를 줄이면 학습 부담, 사교육 부담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변별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전 이 마지막 멘트가 되게 와닿았는데 그림으로 따지면 우린 전신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손가락은 주름 하나하나까지 다 그리는데 눈, 코, 입이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끔 중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저는 내용 경감이 쉬워지는 방향이 절대 아니니까 다시 범위를 적절한 수준에서 넓히는 방향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엔 학생들이 다양한 걸 원한다라고 다양하게 많이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수능에서 좀 극단적인 말이지만 수능에서 뺄 게 아니라 수능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미술, 음악, 뭐 승마 이런 걸 수능에 넣어놓으면 애들 다 다양하게 배우고 대학교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좀 그렇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롤백 할 거냐? 아니면 기존 내용에 디지털 AI든지 어쨌든 최근에 더 관련된 것들을 넣을지는 같이 고민해볼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내용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내용을 다시 범위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현직 선생님도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 이제 랩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학부 연구 참여생이었는데 교생을 다녀왔습니다. 저번 달 5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고등학교 1, 2학년 물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특수상대성 부분을 가르치고 왔는데요. 그 친구가 해준 말이 이랬습니다. 수식이 너무 없어서 가르치기가 더 힘들었다. 이 친구가 말해주기를 물리에서 역학 빼고 수식이 다 빠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힘들었고 내용이 많이 없어서 문제 내기가 되게 힘들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 번 더 예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던 거고, 이건 또 저는 약간 좀 물리라서 하는 건데 수식이 정말 악인가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수식은 좀 더 편하게 표현하기 위한 말 줄임말 같은 거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주세요 이러면
아가 뭐야? 이러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아라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뜨아. 그래서 이런 거죠. 뉴턴이 만류 인력을 말을 할 때 표현 1번이 이겁니다.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두 질량을 곱한 값을 물질 간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비례하고 그 비례상수는 g다. 이렇게 수식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식은 악이 아니니 다시 범위를 늘릴 때 수식을 다시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생물 싫어하는 물리 좋아하는 친구들은 수식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범위를 늘리는 거는 학생들도 되게 원했어요. 저희가 24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한국물리학회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교 물리가 바뀐다고 하는데 내용 경감을 원하느냐, 내용 강화를 원하느냐, 현행 유지를 원하느냐 나눠봤어요. 위에는 박사급 이상용, 아래는 대학원생 이상용. 뭐 딱 보시더라도 오히려 학생들마저도 내용이 너무 없다. 내용을 더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는 배우고 싶다라고 저희들한테 말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해서 중고등학교 이야기였고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뚫고 이제 대학원에 왔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연구비 없이 대학원생을 어떻게 기르죠?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뭐 다 교수님들 많으셔가지고 뭐 잘 아시겠지만 23년도랑 24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요게 통째로 사라집니다. 생애 기본 연구 1435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약간 뭐랄까 내가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그래도 이건 받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주는 약간 연구비였었는데 그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에 있으니까 저희가 또 따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학문 균형 발전을 위해서 통째로 사라집니다. 요 학문 균형 발전 지원이 통째로 사라져서 753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기존 선정된 과제들도 일괄 삭감했죠. 저는 기본 과제를 갖고 있었는데 20% 삭감돼서 5,600이 4,500이 됐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큰 돈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생 박사급 거의 1년 인건비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1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학원생 한 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거는 주기로 한 것도 안 줬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영 사이언스들한테 되게 힘든 일이 되고 있다. R&D 버짓 컷이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올해 정말 제일 슬픈 그 평가를 한번 가봤어요. 과제 평가를 가봤었는데 저는 20% 삭감당했지만 진짜 큰 과제들은 70% 80% 삭감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삭감을 시켰냐면 그 연구 책임자들한테 내가 연구 수행을 못하겠습니다라고 과제를 지원하게 만들고 그거를 평가하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자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연구를 중단하겠습니다. 이러니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기초과학 포럼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광화문에 가자라고 했으면 저는 광화문에 갈 의사가 아주 충분했었는데 불러주지 않으셔가지고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의대의 행동력을 보니까 과학계도 언제 한번 좀 이렇게 광화문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 연구 과제가 뭐 저게 줄어든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교수가 되고 나서 기본 연구만 개인 기초의 경우에 기본 연구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6년을 수혜를 받았었는데 이 기본 연구 과제로 그런 나름 괜찮은 곳에 프론트 커버랑 서플리먼터리 커버도 해보고 논문도 저렇게 써보고 박사원 연구원도 고용해보고 석사과정생도 배출했습니다. 그중에 2명은 박사과정을 갖고 1명은 중등교사가 됐어요. 근데 기본 과제가 없었으면 제가 이거를 못했겠죠.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큰 과제 아니더라도 그래 내가 하나 과제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2,000명에 해당한 사람들이 올해는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기초과학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다양성과 지속성이 중시되는 환경이 필요해서 이거 연구비가 끊기면 다시 기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구 리듬이 끊기고 의욕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당연히 기본은 부활해야 되고 정년 보장전 교수 한정으로라도 연구비가 없는 경우에 기초 연구비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연구 활동비와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보장할 수 있게끔 2천만 원이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비 정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런 거를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진짜 지역에 있으면서 이게 연구비 끊기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뭐 그만두지 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뭐 나는 이제 거의 테니어 목전이고 학생들 굳이 부득부득 안 오는 학생들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 돈도 안 주네 이러면 이제 끊기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책을 만드실 때 제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출산과 육아는 연구와 병행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지만 어쨌든 이건 뭐였냐면 이제 요즘에 개인기초 사업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빼주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봐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출산 육아휴직 기간 증빙은 공문을 내야 돼요. 근데 저는 살면서 박사후 연구원이 기간 승인을 받은 육아휴직 한 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경력 단절 형태로 하게 되고 저도 박사후 연구원을 고용해 봤는데 그분이 2012년 박사 졸업하고 2020년 경력 복귀를 했으니까 8년이 비었어요. 근데 지원할 수 있는 신진보답 과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육아휴직을 증빙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나마 나이 제한이 없는 창의도전 과제는 올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중견밖에 못 냈는데 중견이 되는 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실 때 육아휴직을 정말 저는 좀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는 장려해야 되는 거고 과학기술계에도 그러면 좀 더 실효성 있는 형태인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서 출산이 확인이 되면 경영산출에서 그냥 2, 3년 줄여주면 되지 않나? 라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끝인데요. 실은 뭐 기초과학교육의 위기고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제 생각에도 이거 같아요. 일자리. 그러니까 뭐 유명한 말이잖아요. 문제는 경제야 이런 말이 있듯이 저는 문제는 일자리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왜 의학계는 학생 모집과 의학 교육의 위기가 없을까? 직업이 보장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의학을 하나도 안 배워도 가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초과학계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보면 저는 제가 봐도 노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직까지 40이 다 넘어가는데도 포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건 기초과학뿐만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60, 70%만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호한 직장은 당연히 대학이 좋지만 정규직 비율을 보시면 학업 전념자의 경우에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도 정규직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플렉스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정규직 일자리를 하고 싶은데도 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아서 여기 이제 교수가 제 자리에 있지만 포닥을 나갈 때 가장 큰 스스로의 안정성은 뭐였냐면 뭐 때문에 삼성 가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직업적 안정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못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매년 박사학위 소지자가 15,000명 배출이 되고 신규 교원은 약 1,000명입니다. 10% 이내가 돼요. 그리고 보통 30대에서 40대 초반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 보통 대학을 원하니까 대학의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가 필요하고 저는 그게 교원을 늘려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정규직 렉처러라든지 정규직 테크니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보면 보통 이제 저는 계산을 하니까 클러스터 보는데 클러스터 관리해 주신 정규직자리인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규직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쓰지 않나 싶은데 정리를 하자면 제가 봤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저런 두 가지의 문제가 문제는 하나죠. 너무 범위를 줄였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문제의 지역화를 줄이고 대학 과정과 연계성을 위해 범위를 늘리는 방향을 고민해야 되고 이거는 일반 대중의 기초과학 이해도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기초과학 인력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싶으면 교육을 위해 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그 반응이 교원이 안 된다라면 렉처러와 테크니션이라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